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미 실장입니다. 4월 7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12,575건의 코로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수 박완규가 딸을 절대로 못 가게 하는 대학교가 있다네. 어딘지 아세요?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해하셨나?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자, 한국 뉴스. 한국 국적이 오히려 불이 국적 포기자 2배 늘어난 이유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복수 국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9월 국적법 개정을 앞두고 앞으로 한국 국적 이탈 자체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잇따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이탈 처리 건수는 4,308건에 달했다. 국적 이탈은 미국, 캐나다 등 복수 국적자가 한국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2019년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2,461건에 그쳤는데 불과 2년 사이 75% 폭증한 것으로 올해 1월, 2월 기준으로 국적 이탈이 112건에 달한다. 2015년만 해도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934건에 그쳤다. 특히 미국 국적을 보유한 재미동포가 한국 국적을 대거 포기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이탈 건수 77%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이후 복수 국적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군대를 입고 가려면 또 복수 국적자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희한하네. 또 이제 이게 약간 달리 움직인다는 게 예전엔 또 뭐냐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국 국적자 수도 많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은행이 정보 교환인가?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은행끼리 은행 정보 교환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보 교환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 탈세, 예를 들어 연금을 여기저기 받고 한국에 수입인데 속이고 막 그래가지고 금융 정보 교환이 되면서 미국 계좌가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계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탈세, 이제 한국에 수입을 신고 안 한 사람이 다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금 내면 되지 않는데 10년, 20년 되면 이게 어떻게 잡았냐면은 은행이 가잖아요. 은행 계좌가 넘어가면 거기에 고정적으로 찍히는 돈이 있어요. 그거에서 묻게 되면은 수입이 왜 생겨?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임대 수입이다. 그러면 이제 건물까지 다 잡히는 거야. 이게 나라들이 토지 대장은 절대 안 넘깁니다. 왜냐면 군사시설 이런 게 있어서 대장 넘기지 않는데 은행으로 다 잡아요. 그 사람 이름 된 게 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정보기관이 시작되는데 지금 뉴질랜드도 그렇고 이제 더블로 못 받죠. 한국 연금 받고 뉴질랜드 연금 받고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국 국적 이탈자들이 많았는데 또 요즘은 이제 힘드니까 이제 군대 같은데 취업해서 이제 군대 괜찮으니까 하려고 이제 국적을 포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참 그때마다 트렌드가 참 희한하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다음 뉴스. 타일 40만원, 목공 38만원, 일당 40% 올랐다. 야, 인테리어 시공 인력이 몸값이 거침없이 치솟고 있다. 주거 공간을 새로 단장하거나 오피스 등 새로 꾸미는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일부 시공 업종에선 1년 새 일당 40%가량 오르는 등 인력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인테리어 최종 품질은 시공 인력이 손끝에 달린 만큼 LS 하우시스와 한생 같은 대형 업체들은 우수 시공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박이네. 6일 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일대 마루 시공 인력 일당은 25만 35만원 수준 형성됐다. 시공 경험이 풍부한 기술 인력은 일당은 지난해 상반기 최고 25만원보다 40% 10만원가량 뛰었다.
다른 시공 분야 일제히 단가가 올랐다. 타일 시공 인력은 일당은 같은 기간 30에서 35만원, 최고 40만원으로 목동은 28만원, 35만원에서 38만원 상승했다. 도장과 도배 일당 역시 각각 최고 35만원, 25만원, 40만원, 28만원으로 뛰었다. 평균 한 30만원이네. 그러면은 30이 일하면 900만원이네. 야, 뭐 이래저래 그냥 뭐 2월만 쉰다고 해도 750에 80만원 보내. 이거 심각하네, 이거. 저 만약에 뉴스 안 하고 사라지면 한국에서 노가다 뛰고 있는 줄 알아요? 이거 안 되게, 이거,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떨리면서 마이크 잡고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네,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게 노가다가 이렇게, 이런 세상이 있어? 아유, 정말. 참나. 인건비 너무 올랐다. 예. 제가 혹시 갑자기 뉴스를 안 한다거나, 갑자기 사라지면은 한국에서 노가다 뛰고 있는 줄 아세요? 예.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예. 야, 장난이 아니네, 진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지금 키위 노동자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지치고 비생산적이며 재정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합니다. 유젠드 노동자들은 지치고 비생산적이며 재정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관리 플랫폼인 고용히어로가 1,012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 대상으로 새로운 보고서 헤드라인 결과 중 하나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45%는 일과 삶의 균형을 평균 또는 나쁨이라고 평가하고 53%는 업무에 지쳐있다고 느꼈으며 43%는 생산성을 평균 또 낮음을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일과 삶의 균형, 소진 및 생산성의 문제에 걱정스러운 삼두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좋지 않은 직원은 지칠 가능성이 74%나 높았으며 그리고 번아웃을 느낀 사람은 응답에서 생산성을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12% 높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면 좀 이게 좀 이해가 가는데 뉴질랜드 사람들이 일하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애들이 편하게 하거든요. 예. 이게 좀 애매합니다. 예. 하여튼 뭐 나름대로 또 자기들 사이 걱정은 있겠지.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세지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삶에 대한 걱정도 있고 예, 그런 건 있는데 솔직히 물가만 올랐지 월급은 그렇게 많이 안 오릅니다. 예. 따라가지를 못해요. 월급은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해서 돈 많이 받는 애들은 그렇게 막 올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건 저도 맞죠. 근데 뭐 어쩌겠어. 예. 열심히 살아야지. 뭐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진짜로. 예, 그렇다고 기관총 가져가서 저기, 외인들 가가지고, 국회의사당 쏴버릴까, 어떡할 거야. 예. 큰 의미 없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러니까 투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면 그렇다. 예, 현재 삶이 좀 빡빡하다, 키위들도. 이거는 키위들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짜 극히 소수만 빼놓고는 대부분의 걱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지치고 정말 피곤하죠. 예, 모든 게. 예. 자, 다음 뉴스. 베이 오브 플랜티의 평균 급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좋은 때인가? 급여 인상을 요청할 생각이신가요? 고용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이 질문하기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공석이 급증하여 급여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와 구직자들은 급여 협상에서 트럼프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한 채용 에이전시는 현재 직원들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급여 인상을 협상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0월 국경이 다시 열릴 때 노동력이 증가하면 이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후보 시장에 보다 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비즈니스 리더는 말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임금 협상을 해라. 그게 좋을 때 같다라고 하는데 10월에, 그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7월부터 그 고용주 인증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바뀌어요. 근데
근데 또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것도 있지만 급여 자체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암튼 간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급여 인상이 좋은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월부터 확 바뀐다고는, 왜냐면 제가 이제 어저께 제가 만났어요. 좀 이제 그 변호사를 하나 만나서 얘기를 좀 했는데 7월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인증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제 그마저도 27불이 넘어가야 비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정부가 정신 못 차렸다. 예, 제 느낌에는. 근데 이제 뭐 한국 분들이 이제 의아무야 뭐 우리끼리 하는 방법이 있긴 있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또 이게 의아무야로 이게 우리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제가 말씀드려요. 10명 중에 10명이 저를 다 괴롭히는 게 아니야. 100명에도 100명이 다 괴롭히는 게 100명 중에 하나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잘못 걸리면 이게 머리가 아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이게 그런 거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anyway 이게 모든 게 이제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임금은 올라갈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당분간이 아니라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몰라요. 뭐 연준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맞춰. 근데 아무튼 월급은 올라가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빨리 올려야 되겠죠. 임금 협상을. 그러니까 참 하여튼 좋은 시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다 올라가니까 나는 하나도 안 올리는데 저는 서비스비 왜 그런가? 아무튼 anyway 슬프다. 예. 자, 다음 뉴스. 은퇴 후 임대 부동산의 모든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실수인 이유. 마틴 해리스는 은퇴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임대 부동산이든 은행 정기 예금이든 모든 저축을 하나의 자산군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몰빵하는 거. 전 금융공은 이제 자신은 반은퇴자로 설명하는 그의 최근 저서, 책이네, 뭐. Cracking Open the Next Egg, How to Make Your, 그러니까 퇴직 저축을 멀리까지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최신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돈을 어디에 쓸지 매년 얼마를 쓸지를 결정한 것이 그 시점에서 내려야 하는 가장 어려운 결정 중 일부라고 말합니다. 은퇴는 우리가 변화가 그다지 좋지 않은 삶을 시기의 주요 발달 단계입니다. 과거 세대는 모든 돈을 정기금융 금융회사 자체에 넣어 이자를 먹고 살았다. 그러나 이자율은 낮고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고 있으며 헤이스는 그것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뉴질랜드가 우리가 또 연금이 없어질 거라고 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때문에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딱 이런 말 처음에 딱 제목 듣는 순간 은퇴 후 임대부동산의 모든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실수? 딱 하면서 한마디 딱 하는 거 있잖아. 이빨은 살아서 아유 이 새끼들 진짜 입은 열나 풀어대. 대책이 없잖아.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 책 읽으면 결론은 없어요.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거야. 예전에는 정말 이자 딱딱 또박또박 받고 살았지. 근데 이자율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오른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한 5년, 6년, 길게 7년 뒤엔 또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또 영원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래. 집을 지금이야 20년 전에 산 사람들은 괜찮아요. 지금 되게 좋아. 왜냐면 20년 전에는 방 2개짜리가 20만 불 언더였거든. 근데 지금 그게 한 40만 불 되는데 20만 불에 지금 500불 받으면은 어휴 괜찮지. 거의 지금 10몇 프로인데. 그러니까 롱타임을 봐야지.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는 거지. 잠깐 해가지고 빼가지고 차입금 남기고 뺀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모르죠. 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제가 하고 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게. 내가 무슨 그거 알면 점쟁이지. 예. 자리 깔아야지. 근데 지금 보니까 AI가 지금 경제 예측을 한 거에 의하면 2025년이 집값의 최저점으로 지금 나온다. 25년, 26년이.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은
죽을 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뉴스 좀 우리는 뭐 한마디 하겠지만 이제 이빨은 살아서 이 새끼들 아유 뭐 누가 끄적대는 건 누가 못해. 결론이 없어. 그럼 지는 뭐 엄청 잘 살았나? 그것도 아니거든. 예. 아무튼 그래. 제가 말을 못 하잖아. 뭐 누가 나한테 뭐 너는 잘 사냐? 뭐 나는 잘 산 것, 그러니까 저도 말만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지금 뭐 얼마나 잘 살, 내가 재벌이야? 그건 아니잖아. 예. 뭐 저보다 뭐 엄청 잘 나가는 제 나이대 친구들 엄청 그럼 걔들이 더 잘 산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떠들어대는 거지 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잠재 구매자,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벡터 스마트 미터. 국내 최대 전력 회사인 벡터가 잠재적 구매자 또는 파트너십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마트 계량 사업의 미래를 고려하고 있다. 오클랜드에 본사를 둔 회사는 뉴질랜드와 호주에 있는 200만 개 이상의 전기 및 가스 계량기 사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EO인 사이먼 맥켄지는 스마트 미터링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실현할 수 있는 많은 조직이 우리와 협력하고 뉴질랜드 및 호주 계량 사업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표명하면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의 벡터는 특정 사업을 위한 옵션 평가하는 것이 신중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뭐 스마트 미터 제가 이제 배경화면으로 깔 것 같은데 이 그 미터기가 이제 스마트 왜냐면 여기가 검침원이 다녀요. 이게 쑥 들어와서 쑥 보고 갑니다. 예. 다 그러니까 보고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필요는 하죠. 현 시대에 좀 사람이 매뉴얼로 다 보고 다닌다는 건 약간 좀 애매하지. 근데 뭐 스마트 미터인데 그걸 다 바꿀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네 일단은. 아무튼 예. 근데 옛날에 그거 아시는 분들 계시나?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뭐 시골도 그렇고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었는데 약간 좀 과학적인 그건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계량기 옆에다가 자석을 큰 걸 갖다 붙여놔요. 그럼 이게 늦게 돌아간다고.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문득 생각나요. 나도 갖다 붙여봤는데 한번 유튜브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 진짜 이게 되는지 하다 또 잡혀가는 거야 또. 아씨 근데 정말 또 갑자기 궁금증을 자아내긴 한다. 예. 근데 진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석을 또 어디서 구해? 알리에서 팔까? 예, 아무튼 그런데 스마트 미터는 바꿔야 돼요. 예, 사람이 이제 매뉴얼하게 돌아다니는 거는 현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또 이러면 또 실업률이 생길 거 아니야. 아, 피곤하다 이거 진짜. 예. 애매하네요. 예, 아무튼 오늘 어떻게 뉴스 괜찮았나요? 예, 앞으로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손빠르고 발빠르게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